안녕하세요. 런업TV의 송PD입니다. 네, 오늘은 GPS 기반의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른손에는 애플 워치 울트라, 그리고 왼쪽에는 가민의 에픽스 2세대 모델을 차고 왔습니다. 이미 많은 리뷰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신데, 오늘 런업TV에서는 러너의 관점에서 이 스마트워치, 특히 이 애플워치 울트라를 중심으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러너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자세하게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서 이해를 해야 이 애플워치 울트라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시계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정한 경쟁 모델은 바로 이 가민의 에픽스라는 모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멀티 스포츠용으로 나온 가민의 고가 모델에 속하죠. 소비자가는 먼저 이 애플워치 울트라는 114,900원, 가민의 에픽스라는 모델은 사파이어 에디션 모델이어서 134만원입니다. 가격이 놀랍죠, 여러분? 지금 오늘 가성비 얘기하는 날이 아니고 정말 러너에게 이 장비빨 끝판왕 모델, 제가 두 모델을 가지고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애플워치 울트라에 대해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애플에서 만든 시계답게 굉장히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베젤과 렌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티타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러너들이 굉장히 이 악조건에서 뛰는 경우가 많잖아요. 베젤의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소재가 바로 이 티타늄입니다. 꿈의 공속으로도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가벼우면서 단단하고 부식이 안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렌즈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보다 경도가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정도로, 물론 이제 긁힘이 없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은 긁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충격이 강하다. 이게 이번에 애플 워치 울트라를 출시하면서 안 좋은 악조건에서도 찰 수 있는 시계를 만들면서 소재를 먼저 바꾼 거죠. 우리 가민의 기대주 에픽스 보시면 이 베젤이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요. 렌즈도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경도가 높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딱 경쟁 모델의 소재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후면, 이 뒤 커버를 보시면 이번에 애플워치 울트라에서 새로운 소재를 적용을 했어요. 뒷면의 소재는 이 세라믹이거든요. 자기 같은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롱한 빛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민의 에픽스에 쓰인 이 후면 커버는 전면 베젤과 동일한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무게감이 지금 화면으로는 잘 드러날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무겁거든요. 애플워치 울트라는 오션밴드와 본체가 결합되어 있는 중량이 89g이고요. 가민의 에픽스 이 모델이 70g입니다. 이 티타늄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제가 가볍고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베젤은 동일하게 티타늄이고, 그 다음에 렌즈도 동일하게 사파이어 크리스탈인데, 아마도 배터리의 이 사용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애플워치 울트라가. 그러면서 안에 있는 배터리의 무게, 여러 가지가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이 19g 차이가 나는데, 사용성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나중에 가져다 주게 됩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 워치 페이스인데, 그리고 이게 되게 밝다는 게 느껴지죠? 휘도가 2000니트에 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휘도가 왜 중요하냐면, 밖에 나가서 태양광이 있는 데서 러닝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아주 밝게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사실 이 가민의 많은 모델들이 디스플레이가 조금 되게 굉장히 어둡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저전력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에픽스 모델이 그 모델들 중에 유일하게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시계가 바로 이 에픽스예요. 밝기로 봤을 때는 가민에서 밝히기는 사실 2000니트, 맨 니트라는 이런 단위로 밝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러닝을 할 때나 이럴 때 보시면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보시면 굉장히 밝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시계를 차면서 볼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밝아서 지금 현재 내 속도를 계속 봐야 되는데, 볼 때마다 디스플레이가 너무 쨍하니 밝으니까 낮에 뛰든 밤에 뛰든 새벽에 뛰든 너무 밝아서 너무 이뻐요. 이 정도로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가 출시하면서 같이 출시한 밴드가 3종이 있거든요. 알파인 루프, 트레일 루프,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오션 밴드, 이렇게 3종이 나왔는데, 사실은 러너들한테 가장 적합한 밴드는 트레일 루프라고 애플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레일루프는 흔히 얘기하는 찍찍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되게 얇고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겁게 무게가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친구들이 러닝을 안 해봤나? 한번 젖으면 얘를 어떻게 하죠? 이거 말려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실리콘 밴드를 선호하고요. 저희 러너들한테는 사실 이게 제일 맞지 않나. 그래야 이제 물에 젖지 않아야 되잖아요. 단점이 있어요. 알파인 루프나 트레일 루프에 비해서 조금 무겁습니다. 굉장히 러기드한 이런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또 오션 밴드 아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애플워치 울트라가 출시를 하면서 배터리 시간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어요. 36시간으로 늘어났다. 저전력으로 하게 되면 60시간까지도 쓸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할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애플워치 울트라가 출시하자마자 가민에서 뭐라고 트윗을 날렸냐면, 우리는 배터리의 수명을 먼스로 한다. 우리는 단위가 달이다. 아주 굉장히 위트 있는 이 멘트를 날렸거든요. 그만큼 이 배터리 수명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시계를 가지고 춘천 마라톤 하프를 완주를 했어요. 21.097km. 보통 한 2시간 정도를 뛰거든요. 이 GPS를 완전 켠 상태로 뛰는 거죠. 춘천 마라톤이 일요일 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둘 다 완전히 100% 된 상태에서 새벽 4시 반 시작. 그래서 오른쪽에는 애플워치 울트라, 왼쪽에는 가민 에픽스를 차고 서울에서 잠실 종합운동장역으로 가가지고 춘천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 9시에 이제 약간 웜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이제 하프 코스를 출발했습니다. 얘를 가지고 하프를 완주를 하고 서울에 와서 하룻밤을 잤죠. 월요일 날 아침 6시에 제가 기상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봤어요. 동일하게 GPS를 켜고 춘천 마라톤을 완주를 했잖아요. 가민은 배터리가 100%에서 73%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는 동일 조건으로 그냥 차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얘가 53%가 됐어요. 그 다음 다시 하룻밤에 지나서 화요일 날 아침 8시가 됐어요. 그랬더니 에픽스는 60%가 됐고요. 애플워치 울트라는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지나고 그날 오후 6시에 20%가 방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이틀 반나절 딱 쓰니까 100%가 완전히 방전이 됐고, 그래서 사실 공개한 36시간의 기준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애플워치 울트라가 훨씬 많이 가요. 배터리가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됩니다. 가민은 사실 제가 의도가 이거를 방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충전하는 속도까지 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민이 방전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지났는데 그 다음날까지도 38%까지 떨어졌고요. 또 하루가 지났는데도 30% 초반에서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30%부터 다시 충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러닝을 하다 보면 오래가는 속도도 중요한데요. 충전할 때 충전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스펙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다 방전을 시켰잖아요.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시켰어요. 0%에서 2시간 50분 후에 100%로 완충이 되더라고요. 가민은 30%에서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30%에서 90%까지 정확히 35분 걸렸거든요. 뭐 경험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달리기를 할 때 그냥 가민은 꽂아놓고 잠깐만 있어도 충전이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충전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번들로 들어가 있는 충전기로 제가 충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충전되는 속도가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육안으로 봤을 때 뭐냐면 버튼의 개수예요. 이번에 애플워치 울트라가 출시를 하면서 우측에 보이는 이 디지털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 돌리는 이게 있거든요. 이 디지털 크라운이 조금 커졌고요. 장갑을 끼고도 돌릴 수 있도록 이게 홈이 파져 있는 게 굉장히 좀 깊이 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게 되게 좋거든요. 또 하나, 이 좌측에 액션 버튼이 새로 생겼어요. 이게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이 버튼에다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실외 달리기가 시작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변화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애플에서 이런 물리 버튼을 하나 추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이 있었을 거거든요. 요걸 이제 제가 이제 뇌피셜인데 한번 이제 추적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가민은 버튼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민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볼 때는 아니 무슨 시계가 버튼이 5개나 있어 라고 하는데, 이 버튼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좌측 상단에는 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업 앤 다운 버튼이 이제 왼쪽 좌측에
중앙과 하단에 있거든요. 중앙에 있는 건 또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 메뉴로 넘어가는 버튼이거든요. 그리고 우측에는 스타트 앤 스탑 버튼이 있어요. 시작과 끝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랩과 백이라는 걸 같이 하는 버튼이 이렇게 총 5개가 있거든요. 왜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터치로는 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특히 군인들이. 부대에서 제공하는 GPS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민시계를 착용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민이 그만큼 정확하니까. 그만큼 민간에서 만든 GPS 와치인데 정교했다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추울 때거나 너무너무 더울 때거나 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가장 이제 쥐약인데 이 렌즈에 물이 막 묻으면 터치가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게 잘 안 이게 기능이 잘 작동이 안 되거든요. 버튼으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를 살펴보죠. 애플워치 울트라는 버튼이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크라운을 누르면 메뉴로 나와요. 메뉴로. 다시 또 한 번 누르면 워치페이스가 돌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액션 버튼이 있는데 스타트 버튼의 기능을 액션 버튼에 담은 거예요.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이 하나 아래 하단에 있는 버튼이 있는데 약간 백으로 왔다가 앱의 여러 가지 앱들을 동시에 띄우는 기능을 하는 거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좌측에 액션 버튼을 누르면 스타트가 됐는데 다시 액션 버튼을 누르면 랩이 돼요. 스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시작을 시킬 수 있는데 멈추려면 다시 터치 스크린으로 가가지고 멈춰야 됩니다. 요거를 애플에서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차보고 러닝을 하려고 해봤더니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기존의 애플워치는 터치 스크린으로 가야죠. 운동 앱으로 가가지고 누르고 실외 달리기를 누르고 시작을 다시 터치를 하면 3, 2, 1, 삐 하고 GPS가 작동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액션 버튼을 그냥 누르면 바로 작동을 합니다. 제가 설정만 해놓으면. 가미는 또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러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GPS가 잡힐 때까지 조금 약간 시간이 걸려요. 삐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린색으로 딱 바뀝니다. 그게 바뀌면 그때 이제 딱 그냥 스타트 누르면 바로 아주 정교한 가민의 시계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탑을 누르면 모든 기록이 딱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결해요. 물리 버튼 한 번 누르고 다시 누르면 끝. 애플워치 울트라는 제가 하프 코스를 뛰고 막 들어온 다음에 가민은 빨리 스탑을 눌렀어요. 그리고 얘는 중단시켰는데 얘가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멈추려면 다시 터치 스크린으로 우측으로 넘기고 종료를 눌러야 멈춰진다. 요게 물리 버튼 3개를 가지고 있는 애플워치 울트라가 최선을 다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이번에 애플워치 울트라가 L1 주파수와 L5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정확도를 높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얘를 출시해서 누가 얘를 차야 될까요? 가민의 고객을 데려올 수 있을 만한 시계라고 볼 수 있냐 없냐? 춘천 마라톤에 이 2개를 제가 차고 뛰었다고 말씀드렸죠? 21km를 전체 평균 낸 평균 페이스가 기가 막히게